요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더 이상 주택으로는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남개발 빅4로 불렸던 아파트들, 이 중 어디에 투자한 사람들이 활짝 웃었을까요? 2017년 주공 아파트 5단지가 최고 50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다른 아파트들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요. 서울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핵심은 용적률, 용도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연면적이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인데요.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땅에 50제곱미터 바닥 면적을 가진 3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연면적은 150제곱미터, 용적률은 150%가 됩니다. 같은 면적의 땅에 건물을 지을 때 바닥 면적을 좁게 하면 위로 높게 지을 수 있죠. 현대적인 아파트들은 위로 높게 짓고 주민 공동시설이나 녹지를 넓게 확보해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조경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용적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층이 용적률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지상층의 주차용 공간이나 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등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녹지와 주민 공동시설 등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다들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해당 지역의 개발 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주택을 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용적률이 높은 토지는 용적률이 낮은 토지에 비해 부동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용적률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용적률은 개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살펴볼까요? 같은 도시지역이라도 용도에 따라 용적률의 차이가 나는데요. 주거지역 중에서는 준주거지역이 최대 500%로 가장 높습니다. 상업지구는 전반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편이고, 중심상업지역은 최대 1500%까지 가능합니다.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국토계획법에서 구분한 기준이 있지만 조례로 용적률을 규정할 때는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용적률의 실제적 적용 기준은 도시계획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 플랜에는 3도심, 7광역주심, 12지역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잠실은 광역 중심 기능을 하는 준주거지역이고, 여의도는 도심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50층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잠실 5단지는 광역 중심의 기능을 하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은 5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단지 내 부지 35%를 준주거지역 용도로 변경하면서 50층 설계안을 승인받은 반면 다른 곳들은 일반 주거지역 3종이기 때문에 가장 높이 지어도 35층을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뉴타운 재개발, 기존 도심의 재건축 사업 등을 할 때는 건폐율이 조정되면서 용적률이 조정되곤 합니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층수가 올라가고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이 늘어나 조합원들이 부담할 돈이 적어지지만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으면 일반 분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용도와 용적률이 같은 두 곳이 있다면 되도록 세대수가 적은 저층 아파트 단지가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유리합니다. 땅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도심 지역도 주거 지역도 아니지만 앞으로 땅의 가치가 높아질 곳에 미리 투자하면 어떨까요?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를 예로 들어볼까요? 2035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앞으로 땅의 가치가 높아질 곳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간 구조 및 생활권 설정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등 도시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도시 기본 구상도, 교통 계획도, 송산 그린시티 실시 계획 승인이 반영된 용도 지역 현황도 같은 자료도 화성시 도시 기본 계획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축,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토지, 이런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요즘 무료로 진행되는 부동산 특강이나 세미나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땅도사에서도 주 1회 저녁 시간의 소규모로 초중급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 마음 맞는 지인들과 함께 신청하셔도 좋겠죠. 땅도사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다면 02-1577-98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 어떤 분야보다 정보가 중요합니다. 더 유익하고 발빠른 정보, 땅도사 TV에서 얻으세요.